자, 261쪽에 576번에 4번. 이거는 예상하건대 아마도 이 끝에 있는 이 n 플러스 1c n-1 때문에 질문한 것이었다.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10c7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뭘로 바꾸죠? 10c3으로 바꾸죠. 그지? 그렇다면 슬기야, 이거를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되겠어? 바꿔서 가야 되겠어? 바꿔서 가야 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야죠. 그쵸? 이렇게 바꾼다 라고 생각만 해주면 그러면 뭐 다른 문제들과 다를 게 없지. 그치? 자, 수종이가 한번 해봐. 요 문제에서 요거를 수종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분의 맞아, 이렇게 쓸 수 있고 는 2 붙여주고요. 요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건 요거를 바꿔놓은 상태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맞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놓고 계산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분모에는 2를 같이 지워주면 좋을 것 같고, 분자에서는 우진아 무엇을 다 같이 한번 지울 수 있어? 어떤 거? n을 한번 지울 수 있죠? 그래서 n 이렇게 지워놓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지금 3이 남아있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한다 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좌변은 요 괄호 두 개만 있는 거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될 거고, 우변은 3이 곱해져 가지고 얘가 6 됐죠? 6이 분배되니까 6n-6, 그리고 끝에 있던 거는 그대로 3 곱해져 가지고 3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울 거 지워주고 양변에 3배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n제곱, 3n은 서로 지워지겠구나. n제곱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 되겠고요. 1, 5에 마하니까 n값은 1 또는 5인데, 자, 당연히 n값이 1이면 안 돼요. n값이 1이면은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잖아, 그치? nc 같은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1은 안 되고, 그러면 n값은 5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강빈이는 질문 없나? 몇 쪽이죠? 265쪽에 586번. 586번. 자, 265쪽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점들을 가지고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직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을 몇 개 뽑아야 된다? 2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점이 9개 있으면 당연히 출발은 9C2로 하는 거예요. 근데 9C2가 그냥 답이 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9C2가 왜 답이 될 수 없지? 예를 들면 요 4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넷 중에서 2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면 어떻게 돼? 내가 얘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드는 거나 얘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드는 거나 만들어지는 직선이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복되는 상황을 잘 제외시켜줘야 정확한 직선의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요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뺄 거죠.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
맞아. 이걸 빼주는 거야. 자, 근데 사씨를 빼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 직선 하나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그치? 이 넷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다 제외한 거니까. 그렇다고 이 직선을 안 세면 안 되잖아. 한 번은 세줘야지. 그치? 하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해준다 까지 해줘야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밑에는 5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네. 그죠? 그럼 얘네 중에 2개 뽑으면 또 중복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한 번 또 뺄셈을 해줘야 되겠지. 무엇을? 맞아. OC를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이거 한 번은 또 세워줘야 되죠. 카운팅을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주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셀 때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3개 이상의 점들이 놓여 있다면 중복되는 거 빼주고 한 번 카운팅 해주고 또 중복되는 거 빼주고 한 번 카운팅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직선의 개수를 세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진아 9C가 얼마? 그렇지. 빼기. 4C는 얼마? 4C2. 9C를 대답하고 4C를 틀리는 게 말이 되나? 6이지 6. 플러스 1. 그 다음에 5C는 얼마? 10. 여기 계산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22가 되겠네. 22. 그쵸? 265쪽. 계산해 보시면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질문 없나요? 수종이 질문 없어? 너 다 풀었어 65까지?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이 없는 거? 어디까지 풀었어? 63까지 풀었어? RPM은 잘 하고 있어요? 연우 질문 없어요? 세기? 없고? 강빈이? 없어요? 우진이 없죠? 숙제 다 했어 우진아? 자, 우리 그러면 266쪽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도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앞장에서 강빈이가 질문해가지고 풀어본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다라고 가정하면 자, 풀이 방법은 앞장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일단 전체 점이 7개 있으니까 연우야 7개 중에 몇 개를 뽑는 방법? 지금 나는 직선 먼저 얘기하려는 거야. 그러면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이 얘네들이잖아. 그치? 이렇게 일직선 상에 놓여있는 4점 이거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서? 중복이 발생해서 그걸 보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뭘 빼준다? 4C2를 빼준다. 그치? 근데 4C2를 빼주고 그냥 끝내면 안 된다 그랬지? 어떻게 해줘야 돼? 그쵸.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플러스 1을 해주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4C2를 뺄셈을 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카운팅이 발생해가지고 빼주는 거거든. 하나의 직선을 여러 번 세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빼줬기 때문에 한 번은 카운팅 해야 정상이지.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직선의 개수는. 자, 그럼 이 똑같은 그림에서 그럼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슬기야, 그러면 일단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3개. 7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돼.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 그러면 뭐 이런 거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아무 무리가 없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번에도 또 얘네 넷이 문제예요. 이 밑에 있는 얘네들. 만약에 내가 이 밑에 있는 4개 중에서 3점을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 슬기야? 삼각형 자체를 만들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 넷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죠. 그래서 뭘 뺀다라고 써야 될까요? 그치, 4C3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직선의 개수 셀 때는 이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플러스 1을 가끔 붙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 뺄셈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뺄셈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직선의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해서 뺄셈을 하는 거라 그랬지. 근데 지금의 뺄셈은 왜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삼각형이 중복돼서 빼는 게 아니에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는 거라고요. 그쵸? 이 일직선상에 있는 애들 중에 3개를 고르면,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3개를 고르면 이 3점을 연결해가지고는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세는 게 정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1 같은 걸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빼는 이유가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빼주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는 뺄셈만 하고 끝이다. 뒤에다 플러스 1 붙이지 말아라.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7C3은 얼마 까오지나? (35) 좋아요. 4C3은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4C3은 4C1과 같은 거죠?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그치, 31이 삼각형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직선의 개수 세는 거랑 삼각형의 개수 세는 거, 이게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선의 개수 셀 때는 요거 플러스 1 붙이고요, 삼각형은 안 붙이는 거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서 7번 볼게요. 7번은 사각형의 개수 그랬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자, 요 그림을 놓고 요 그림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다 구해봐라, 이 얘기인데, 연우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있죠? 이거, 그죠? 요것도 평행사변형이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평행사변형이고, 그치?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평행사변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약에 하나씩,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씩 세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떨까? 힘들어요. 맞아요. 딱 그 말이 맞아요. 힘들어요. 일단 개수가 많고, 그리고 중간에 빼먹을 가능성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세기도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생각해보면 모든 평행사변형은 요쪽 방향에, 어서와, 평행선 한 쌍과 요쪽 방향의 평행선 한 쌍, 이렇게 두 쌍의 평행선들이 만나서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 중에 몇 개를 고를까, 슬기야? 2개를 골라. 5개의 선 중에 2개를 골라. 자, 가령 내가 요 선과 요 선을 골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또 동시에 요쪽 방향으로 있는 요 평행선 세트 중에서 역시 2개를 골라. 자, 수종아, 만약에 내가 요거하고 요거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쪽에서 고른 2개의 평행선이 얘하고 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쪽 4개 중에서 고른 2개의 평행선이 얘하고 얘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것들이 모여서 몇 개의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내요? 하나의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요쪽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 동시에 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선들이 모여서 한 개의 평행사 변형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얘와 얘를 어떻게 해서 셀 수 있을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요 5개 중에 2개 고르고 동시에 요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그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의 평행사 변형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5C2 곱하기 4C2 해주시면 바로 한 방에 요 그림 안에 들어있는 평행사 변형의 전체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치? 유진아 5C가 얼마일까? 10. 4C는 얼마일까? 6. 그치? 그러면은 60개가 바로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평행사 변형이다 라고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활용해서 밑에 59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9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590번. 자, 우리가 정사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요. 정사각형의 크기별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세주면 되거든. 일단 요 사이즈. 딱 1 곱하기 1 사이즈. 1 곱하기 1 사이즈의 정사각형이 몇 개일까? 그치? 4개, 4개니까 16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요 사이즈 2 곱하기 2 사이즈. 요 사이즈의 정사각형은 몇 개일까? 봐봐, 이거 셀 때 좀 전에 1 곱하기 1 사이즈는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에서 4, 4, 16 이렇게 셌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봐봐, 요게 하나지.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이거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또 하나 생기지.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또 하나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가로 방향으로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도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가지고 요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요렇게 내려가지고 요거 하나 있고, 세로 방향으로도 3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전체가 몇 개겠어? 9개인 거야.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이즈를 또 키워. 자,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 3 곱하기 3 사이즈의 정사각형을 만든다. 얘는 몇 개 있을까 그러면? 그렇죠. 4개 있는 거죠. 그치?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니까 4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전체 이만한 거 이거 하나. 그치? 4 곱하기 4 사이즈의 정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합쳐주면은 그게 전체 정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몇 개일까 이거? 30개입니다. 30개. 요게 1번 답이고요. 자, 그럼 1번 답을 찾았다면 이제 2번 답을 찾을 때는 방금 위에서 배운 성질을 활용하면 되겠지. 유진아, 이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를 네가 센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위에 그림에서의 모든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세는 거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쪽 방향의 5개의 평행선과 이쪽 방향의 5개의 평행선 중에 각각 몇 개씩을 선택하면 돼? 2개씩. 그쵸? 요 5개 중에 2개 선택, 요 5개 중에 2개 선택 하면 되지. 그래서 5개 중에 2개 선택, 5개 중에 2개 선택을 동시에 해주면 그게 바로 이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가 된다. 맞지, 유진아? 5C가 얼마죠? 10. 그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개잖아. 그 100개 중에서 정사각형들은 빼세요 그랬으니까 몇 개를 빼주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 정사각형의 개수 30개만 빼주면 답은 70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267로 가가지고 267에는
분할과 분배가 나옵니다. 분할과 분배. 자, 분할은 일단 분할과 분배가 무슨 개념인가부터 얘기를 하면 단어는 느낌이 비슷하죠. 분할이라는 단어나 분배라는 단어나 슬기야 둘 다 어떤 느낌이야? 분리 뭐 그쵸. 뭔가 아무튼 이렇게 그 쪼개는 느낌이죠. 분할도 그렇고 분배도 그렇고 쪼개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은 그냥 쪼개기만 하는 겁니다. 쪼개기. 분할은 쪼개기만 하는 거고요. 분배는 뭐냐면 분배는 쪼개서 나열까지 하는 게 분배예요. 그러니까 분배라는 건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할을 하는 방법부터 일단 배워야 되는데 분할을 하는 방법은 자, 우리 만약에 6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6명의 사람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세 조로 분할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야. 6명을 1명짜리 그룹, 2명짜리 그룹, 3명짜리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수정아,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6명 중에 이 1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6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것을 6시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6명 중에 1명 만약에 수정이를 선택했어. 그럼 남은 사람은 몇 명이야? 5명이지. 그럼 또 그 5명 중에서 또 몇 명을 선택해줘야 돼? 우리는 1명, 2명, 3명으로 분할을 할 거예요. 6명의 사람을. 그래서 지금 1명을 뽑았지. 그지? 6명 중에 1명을 뽑았어. 그럼 또 나머지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줘야 돼? 2명을 뽑아줘야지. 2명을 뽑아줘야 걔네들이 묶어서 또 한 조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남은 5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지? 그러면 그 남은 3명이 그대로 한 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분할의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근데 어서오세요. 그래서 교복은 받았어? 네? 교복은 받았어? 아니 근데 그런 기사가 있던데? 뭐 이제 그런 정장형 교복을 없앤다는 기사가 있던데? 봤니? 봤어? 니네 이번에 맞춘 교복은 그냥 원래 교복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닌가 보네. 아예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이나 그런 정장 바지나 그런 형태의 교복을 다 없애버리고 약간 트레이닝복 같은 그런 교복을 바꾼다던데. 좋은 건가? 교복 자주 안 입니 니네? 안 입어? 다 그 생활복 입어? 슬기도 그래? 학교 옷을 잘 안 입어? 자유로운 영혼이구만. 근데 그래도 돼요?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든 말든 뭐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 그럼 좀 아깝다. 근데 교복 되게 비싸잖아. 교복 몇십만 원 하잖아. 그치? 근데 사가지고 몇 번 안 입으면 아쉽겠다. 예슬이는 교복이 이쁘게 나왔어? 그냥 그냥 그래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몇 쪽이야? 267쪽 얘기하고 있어요. 267쪽. 자, 그래서 6명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세 그룹으로 쪼개는 방법은 자, 6명 중에 1명 뽑고 남은 5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3명 중에 3명 뽑고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분할에서 이제 좀 헷갈리는 지점은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6명을 1명, 1명, 4명 요렇게 분할한다라고 하면 좀 전에 1명, 2명, 3명 했을 때처럼 1명, 1명, 4명을 한다 그러면 연우야 어떻게 써야 되겠어?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분할에서 조금 헷갈리는 지점인데 좀 전에 1명, 2명, 3명으로 분할을 할 때는 세 그룹이 다 인원수가 서로 달랐죠. 근데 두 번째 예시를 든 1명, 1명, 4명 이렇게 분할을 할 때는 요 두 그룹이 인원수가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지? 인원수가 똑같은 그룹이 있단 말이야. 인원수가 똑같은 그룹이 있을 때는요. 이 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 B, C, D, E, F 이렇게 6명을 분할한다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6명 중에 1명 뽑을 때 요때 우진아 A를 처음에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5명 중에 1명 뽑을 때 그때 B를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머지 4명 이렇게가 그럼 한 조가 되는 거니까 A 한 조, B 한 조, C, D, E, F 한 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똑같이 A, B, C, D, E, F를 가지고 조를 짜는데 맨 처음에 6명 중에 1명 뽑을 때 있지. 요때 B를 뽑았다고 생각해봐요. 요때 B를 뽑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 1명 뽑을 때 그때 A를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4명이 이렇게 한 조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위에서 지금 3조로 나눈 거랑 밑에서 3조로 나눈 거랑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지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요 안에는 각기 다른 경우로 지금 카운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 그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인원수가 똑같은 두 조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인원수가 같은 조가 두 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중복을 막기 위해서 끝에다가 2 팩토리얼 분의 1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같은 조가 2개 있으면 2팩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분할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정원아 처음에 6명 중에 일단 2명 뽑아야 되겠지. 뭐라고 쓸까? 6C 그 다음에는 4C 그 다음에는 2C.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는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몇 개가 있어? 3조가 있어. 그죠? 3조가. 그럼 그 3조끼리 또 중복이 막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뭘 해줘야 돼요? 그렇지. 3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한다. 요까지 해줘야 이게 분할입니다. 다시 한번 우진아. 분할할 때 인원수가 모두 다 같은 경우에는 몇 시몇 몇만 해주면 끝이야. 근데 인원수가 같은 조가 2조가 발생을 했어? 그럼 마지막에 뭘 곱해라?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라. 만약에 인원수가 같은 조가 3조가 발생을 했어? 그럼 마지막에 뭘 곱해라? 3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라. 까지가 분할이에요. 자 그럼 분배로 한번 가볼게요. 분배. 자,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할에서 분배로 넘어오는 거야. 분배라고 하는 것은 6명을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조를 나눴잖아. 그런 다음에 그 조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요 1명. 자, 너는 1조. 자, 너는 2조. 너는 3조. 그 조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3명짜리 조, 얘네가 1조가 될 수도 있고, 얘네가 2조가 될 수도 있고, 얘네가 3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그룹에다가 각각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분할한 이후에 그 세 조를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의 개념은 요거를 똑같이 요렇게 써주고 맨 뒤에 세 조를 일렬로 배열한다 해서 3 팩토리얼이 붙는 겁니다. 그게 분배의 개념이에요. 이 마지막에 분배에 3 팩토리얼을 붙이는 것은 자 밑에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6명을 한 명, 4명으로 분할한 다음에 다시 그 조에다가 뭐 너는 A조, 너는 B조, 너는 C조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역시 요거 똑같이 해주고 요거 똑같이 해주고 마지막에 또 곱하기 수종아 뭘 붙여야 돼?
새 조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야. 그죠? 조는 이미 짜여져 있어. 이렇게 조가 짜여져 있어. 그럼 이미 짜여져 있는 조에다가 여기를 1조, 여기를 2조, 여기를 3조로 할 거냐, 뭐 여기를 1조, 여기를 2조, 여기를 3조로 할 거냐, 그걸 정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마치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분배는 분할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체 조의 개수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 이게 분배의 개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내가 이렇게 분할을 똑같이 해준 다음에 얘네한테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곱하기 3팩토리얼을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치? 뭐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약분돼가지고 사라지겠지만 개념상으로는 분할까지가 이만큼이고 마지막에 분배의 개념으로 얘가 곱해지는 거야.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려. 그래서 분할과 분배는 이런 개념이고, 자 실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특강 1번으로 가서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9송이가 있는데 그 9송이의 꽃을 2송이, 2송이, 5송이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우진아, 나누는 방법의 수니까 이건 분할이에요, 분배예요? 분할인 거예요. 그죠? 분할. 그러니까 1번은 분할입니다. 근데 2번을 읽어보면, 슬기야, 2번은 세송이, 세송이, 세송이씩 세 묶음으로 나누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누어서 어떻게 했대? 세 명한테 이렇게 나누어 준 거지. 그치? 나누어 준 거야. 그럼 이거는 분할이에요, 분배예요? 분배의 개념인 거라고. 세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또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주는 과정에서 또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세 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추가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은 분할로 계산을 해볼게. 예슬이가 해보자. 지금 9개를 둘둘 다섯으로 쪼갤 거야. 그럼 처음에 일단 9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쓸까? 그치. 그러면 9개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이렇게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그럼 또 그 7개 중에서 몇 개를? 또 2개를 뽑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치. 그럼 또 7개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남은 5개는 그냥 그게 한 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OCO라고 그냥 의미상 이렇게 붙여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분할이 끝난 건가요? 안 끝난 건가요? 안 끝난 거예요. 왜? 개수가 똑같은 그룹이 두 그룹이 있잖아. 그치? 두 조가 서로 숫자가 같을 때는 그들 사이의 중복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 곱해라? 그치. 요거를 곱해주는 거까지 해야 1번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슬아 계산해보자. 9C2가 얼마게? 그건 9P2. 36. 7C는 얼마일까요? 21. 5C5는 뭐 1이니까 생략하고, 자 2팩분의 1이면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2랑 36이랑 한번 약분해주고, 그러면 18 곱하기 21. 요건 얼마야? 맞습니다. 378. 요게 1번 답이다. 그리고 이게 분할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와서 강빈아 2번은 분배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세송이 세송이씩 세목금으로 나눈다. 나눈다까지만 한번 해보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9C3 6C3 3C3 그렇지. 인원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은 조가 3조가 있는 거잖아요. 3조가 있으니까 3팩분의 1까지 해야 분할이 끝난 거예요. 근데 나누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또 3명한테 나눠 주었다 그랬으니까 요 끝에다가 곱하기 뭐가 붙어?
3 팩토리얼이 붙어야 답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분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때는 이제 지우고 가면 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지우고 앞에 것들만 계산해 볼게요. 9C3이 얼마일까요? 9C3. 혹시 암산 되나요? 9C3. 써볼까? 써봅시다. 3, 2, 1분의 뭐예요?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6C3. 6C3은 뭐죠? 그쵸? 3C3은 뭐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요 계산하는 거네. 그러면 3, 3, 9 지우고요. 2, 2, 4 지울 거니까 남은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8, 7, 56에다가 6, 5, 30. 그럼 얼마예요? 왜 암산에 자신을 가져? 1680 맞아요. 1680 요게 답이 되는 거다. 자, 이게 분할 분배의 개념인데 이 분할 분배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분할시키고 분배시켜라 이런 것만 나오면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밑에 591번 이걸 또 한번 풀어봐 얘들아. 잠깐 시간 줄게요. 591번 답 찾아봅시다. 한번 말로 표현해보자.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된다 의 반대. 이게 뭘까? 수필집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친절하게 말해볼까? 네.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된다 의 반대. 그냥 수필집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묶음에 수필집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 그지? 지금 우진이는 수필집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했잖아. 그게 모든 묶음에 수필집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수필집이 안 들어가는 묶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소설책 7권과 수필집 3권을 5권 두 묶음으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수필집이 아무 데도 안 들어가면 이거 5권 어떻게 나눠? 수필집 3권 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가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응?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자, 수필집이 안 들어간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수필집이 포함되지 않은 묶음이 존재한다인 겁니다. 그쵸? 모든 묶음에 다 수필집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수필집이 한쪽 묶음에 몰빵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도 수필집 1권, 여기도 수필집 2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수필집 3권이 다 한쪽 묶음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된다의 반대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요준아? 그래서 소설책 7권과 수필집 3권을 일단 5권씩 두 묶음으로 배열하는 전체부터 계산을 하고 그 전체에서 수필집이 포함되지 않은 묶음이 존재한다 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자, 그럼 전체부터 계산해 볼게. 전체는 간단해요. 뭐 소설이든 수필이든 합쳐서 총 10권 있는 거잖아. 10권의 책을 5권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러면 강빈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시 5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뭐라고? 자신있게? 10권의 책을 5권, 5권 두 묶음으로 나누는 중입니다. 분할이죠. 그럼 10CO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끝났나요? 개수가 똑같잖아. 5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맞아. 요거까지 붙여줘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계산해버릴게요. 이거 좀 숫자가 많네. 19, 8, 7, 6을 5, 4, 3, 2,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줄 거니까 자 5, 2, 10 지워지고요. 4, 2, 8 지워지고요. 3, 2, 6 지워지겠네. 그치? 그러면 9, 7, 63에 2 곱하니까 126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5권 5권으로 나누는 전체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이제 수정아 이제 우리는 수필집이 포함되지 않은 묶음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면 되지. 그지?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자 10권의 책을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눌 건데 한쪽 묶음에 수필집 3권이 수필집 1권, 수필집 2권, 수필집 3권 이렇게 수필집 3권이 전부 다 한쪽 묶음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린 구하고 싶어.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수필집 3권을 한쪽 묶음에 다 넣었어. 그러면 이쪽 묶음에 책 몇 권이 더 들어가야 돼요? 2권이 더 들어가줘야 되지. 그치? 그럼 나는 소설책 7권 중에서 이 수필집이랑 같이 들어갈 2권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요 7권 중에서 2권을 골라서 여기다가 싹 넣어주고 나머지 5권이 한 묶음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국 결정해줘야 될 것은 이 7권 중에 어떤 게 여기 들어갈까만 결정하면 돼요. 7C2 그치? 7C2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소설책 7권 중에 수필집과 같이 들어갈 2권을 골라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는 소설책 3권이 수필집 3권이 같은 묶음에 들어가는 상황을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7C2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2권을 고르는 7C2. 7C2는 21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전체 경우의 수 126에서 요 반대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21가지니까 요것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5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593번에 대진표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대진표 문제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자, 8개의 학급이 참가한 축구대회 대진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대진표가 자, 만약에 1반과 2반이 여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대진표랑 이게 2반, 1반으로 배치되어 있는 대진표가 슬기야 같은 대진표예요? 다른 대진표예요? 여기가 1, 2반인 거랑 여기가 2, 1반인 거. 같은 대진표죠. 그죠? 어차피 2반과 1반이 서로 시합하는 거니까. 그럼 요 두 자리는 자리가 바뀌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요. 봐봐. 요쪽에 1반, 2반, 3반, 4반 요렇게 배치된 대진표하고요. 요쪽에 1반, 2반, 3반, 4반 요렇게 배치된 대진표 어때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 없죠. 똑같아요. 이것도 1, 2반이 시합하고 3, 4반이 시합하고 이긴 애들이 여기서 붙는 거야. 그치? 이것도 1, 2반이 시합하고 3, 4반이 시합하고 이긴 애들이 여기서 붙는 거니까 똑같은 대진표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1, 2반이고 여기가 3, 4반인 대진표. 연우야, 이거는 위의 대진표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건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1, 2반이 시합하고 3, 4반이 시합하는 건 같은데 대신 이번에는 1, 2반에서 이긴 애가 이쪽에 다른 반이랑 시합을 하는 거잖아. 그치? 요 3, 4반에서 이긴 애가 이쪽에 다른 애랑 시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진표와 이 대진표는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대진표를 짜는 개수를 대진표가 몇 종류 나오느냐가 그 정확하게 개수를 세려면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진표의 개수를 세는 정석은 뭐냐면
전체 8개의 반 중에서 일단 처음에 요렇게 양쪽으로 갈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8개의 반을 4개 반, 4개 반으로 분할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4개 반을 어떻게 할까? 다시 2개 반, 2개 반을 또 분할하는 거지. 그치? 이쪽에 있던 4개 반도 2개 반, 2개 반을 또 분할하는 거고. 그래서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는 일단 8개 반을 4개 반, 4개 반으로 분할을 해주고 그 다음 다시 4개 반을 2개 반, 2개 반으로 분할. 이것도 2개 반, 2개 반으로 분할. 이게 대진표의 개수를 세는 정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대로 계산을 하려면 8C4 곱하기 4C4 그리고 4, 똑같으니까 인원수 똑같으니까 수정아 뭐 붙어야 돼? 그치 2팩분의 1 요거 붙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4개 반을 2개 반, 2개 반으로 쪼개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강빈아 4개 반을 둘둘로 쪼개니까 4C2 곱하기 2C2 하고 또 뭐 붙어야 돼요? 또 2팩토리얼 분의 1 붙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4개 반을 2개 반으로 나누는 이 행동이 한 번 더 필요하잖아. 그럼 얘는 몇 번이 필요한 거야? 2번이 필요한 거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쫙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 대진표 문제는요. 요렇게 푸는 방법이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인데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식이 있거든요. 그 방법 하나만 더 말해줄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8개 반을 일단 요 8자리에다가 쫙 배치를 해. 그럼 8팩토리얼이잖아. 그치? 그 8팩토리얼을 일단 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위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위치들을 쭉 나눗셈을 해주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세면 편하냐면 위에 이 나뭇가지들을 보면 돼요. 자, 나뭇가지 중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포인트들 있잖아. 갈라지는 포인트들을 놓고요. 이 갈라지는 포인트 중에서 자, 여기도 한번 갈라진다고 봐줘야 돼. 그치? 자, 이 갈라지는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좌우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도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도 대진표의 구조가 똑같은 경우는 뒤집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한 7개의 포인트가 전부 다 뒤집어도 어때요? 대진표의 구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다 똑같아.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좌우를 뒤집어도 돼요 라는 것은 요 중에 똑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좌우를 뒤집어도 돼요 라는 건 2로 한번 나눌 수 있어요 라는 거거든. 2로 한번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총 7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2의 7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한 대진표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대진표가 있다. 이런 대진표가 있다. 자, 요 대진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반이잖아. 그치? 그럼 처음에는 7팩토리얼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 또 표시를 해봐요. 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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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표시하고 이 중에 좌우를 뒤집어도 대진표의 구조가 변함이 없는 것만 합격인 거예요. 자, 요거 뒤집어도 괜찮죠, 그죠? 여기 뒤집으면 어떨까? 요거 뒤집으면 대진표의 구조가 바뀌잖아, 그치? 이거는 앞에가 두 팀, 여기가 한 팀이었는데 이거 뒤집으면 한 팀에 두 팀이 되잖아? 그럼 요거 뒤집으면 안 돼. 얘는 될까요? 이거 안 되지. 이걸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아닌데, 그치? 그럼 요건 뒤집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얘는 어때요? 뒤집어도 되죠, 그죠? 얘 뒤집어도 되죠? 얘 뒤집어도 되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뒤집어도 되는 포인트가 4군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4군데가 나오면 이거를 2의 4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항상 그 대진표의 작성 방법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쇼츠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쇼츠가 이거예요.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대진표 작성 그 쳐보면 4개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답을 항상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로 답 찾아볼까 그러면? 요게 아까 요거 방법을 쓰였잖아. 자, 8팩토리얼이니까 8, 7, 6, 5, 4, 3, 2, 1이잖아. 자, 그 다음에 밑에는 2의 7제곱이니까 2가 7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그러면 이 3개랑 8이랑 한번 지워주고 이 2개랑 4 한번 지워주고 2랑 2 한번 지워주고 그리고 2랑 6이랑 한번 약분해서 3 만들어주고 그러면 남은 것은 7, 3, 21에다가 5, 3, 15 21 곱하기 15 그러면 315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석은 이거. 두 번째로 알려준 방법은 이거. 자, 넘어가서 연습 문제에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공지를 좀 할게요. 공지. 일단 여러분 이거 안 까먹었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 있다는 거. 다음 주 월요일에. 그죠? 이거. 3월 10일 날 수업을 3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로 옮겨가지고 한다. 그래서 시간이 헷갈리지 않도록 토요일이랑 똑같은 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랑 똑같은 시간에 월요일 날 한 번 더 수업 있다. 1시죠, 1시. 월요일 1시에 수업 있다. 요거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3월 10일부터 반배정을 좀 바꿔서 갈 거예요. 현재는 P반과 S1반과 S2반과 A반과 개념 1반과 개념 2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개 반이야. 근데 이제 3월 10일부터는요. P1반과 P2반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7개 반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S2반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대로 S2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S1반으로 갈 수 있고요. 또는 P2반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A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안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들끼리 다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개시를 할 겁니다. 반배정을 붙여 놓을 건데 요거 반배정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이 봤던 그 테스트 점수 이번에 방중 평가 본 거 테스트 점수도 고려를 했지만 사실 시험 점수만 가지고 반배정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쭉 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성실함이랄까 성실함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반배정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받는 그 느낌이 있잖아. 이 친구는 조금 더 좀 빠르게 템포를 나가도 괜찮겠다. 아니면 이 친구는 좀 천천히 해줘야 이해를 좀 잘하는구나. 이런 어떤 학생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반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 자기 생각. 내가 만약에 우진이를 A반으로 내렸어. 그런데 우진이가 저는 진짜 A반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꼭 S2반에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반 배정을 봤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S1반에 배정이 됐어. 근데 나는 S1반은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S2반에서 조금 더 하고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자기의 생각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카톡을 보내도 되고 아무튼 내가 반 배정된 게 뭔가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 어필을 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그걸 듣고 이제 상의를 해봐가지고 내가 설득을 당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고 네가 설득을 당하면 내가 배정한 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약간 조정의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때부터 이제 반배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많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반에서 이제 P2반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 선생님이 바뀌는데, 뭐 선생님은 바뀔 수 있지. 반 배정 바뀌면 늘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3월 10일 수업을 다음 주 월요일로 옮겼잖아? 근데 선생님이 바뀌면은 3월 10일 날 수업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P2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도 수업을 하고 3월 10일도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거죠?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밖에 뭐 S1이나 S2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이날 월요일 날 수업하고 이날은 안 하는 거고, 혹시 선생님이 바뀌는 친구들은 요 날도 수업을 한다.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 시간표도 좀 바뀔 수 있어가지고, 혹시 토요일 날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수업이 있는 사람 있나요? 몇 시에 있어요? 10시에 10시? 10시부터 11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저도 저 3시부터 5시 뭐가 있죠? 영어 3시부터 5시 5시 이런 거가 있어? 또 다른 친구들 있나요? 토요일 날 다른 학원 있다? 선생님, 어. 근데 수학 끝나고 어. 영어를 가야 되긴 하는데 그냥 단어 테스트이긴 한데 토요일마다 가야 되긴 하거든요. 어디 다른 학원에? 네, 영어 학원. 그거는 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근데 정해져 있기는 한데 어. 보통은 음. 2시에 저희 2시 반에 끝나죠. 그치. 그러면 2시 반이나 3시쯤 가야 돼. 그때쯤 가야 된다. 이것도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네, 그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는 해 보는데 이제 그 다 빼가지고 이제 배정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바꿔지면 다른 데서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갈 거다, 알았죠? 그러니까 배정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학원이 지금 사실 6개 반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반을 늘린다는 거는 학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을 투입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 그만큼 지금 너네 학년이 기대되는 학년이에요. 기대되는 학년. 반을 이렇게 빨리 늘리는 경우가 없거든. 그래서 반을 이렇게 늘린다는, 원래는 고등부는 막 15명, 16명 이렇게 한 반에 다 듣고 수업하거든요. 20명까지도 해요. 고3 되면. 근데 지금 아직 10몇 명?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을 나눈다는 거는 그만큼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각각의 좀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반을 쪼개는 거, 반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근데 만약에 나의 의지와 좀 너무 다르다 그러면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우진아, 널 A반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았죠? 너무 이렇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 공지사항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우리 연습 문제로 가서요. 598번, 269쪽에 598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아마 여러분 정삼각형 세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직각삼각형 세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정삼각형은 몇 개예요? 유진아, 정삼각형 몇 개야? 안 세봤어? 몇 개야 정삼각형? 이제 뭐 하라는 건지는 알겠어요? 뭐세 점을 연결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지금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겠느냐가 질문이야, 내 질문. 이게 정삼각형이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정삼각형이죠. 또 뭐가 있어요? 근데 뭐 6개야? 정삼각형 몇 개야 그럼? 2개가 다야, 2개가. 그치? 정삼각형은 이거 아니면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B는 2입니다. B는 2인데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이제 잘 세야 되거든요.
이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잘 세려면 지금은 원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원의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까? 지름, 맞아요.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면 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수종아, 지름을 요렇게 그은 다음에 이 지름의 양 끝에서 원 위에 한 점을 요렇게 연결하면 그때 이 각도가 무조건 몇 도죠? 무조건 9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무조건 지름이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름 하나를 그어놓고 얘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일까?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은 지금 그려놓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도 되죠. 그쵸? 요렇게도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도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려도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그치?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을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수종아 몇 개 있다? 4개가 나온 거야. 그치? 요 빨간 선을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 그런데 이 원의 지름이 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그치? 이것도 지름이잖아. 그쵸? 맞지? 그러면 또 이거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세보면 그것도 몇 개 나올까요? 그것도 4개 나올 겁니다. 아까 센 거하고 절대 겹치지 않아요. 빗변이 바뀌었거든. 그쵸? 빗변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지름으로 갖는 직각삼각형도 얘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도 또 4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름을 3가지를 그을 수 있고 그 3가지 지름마다 그걸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각각 4개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총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12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A-B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답입니다. 이것도 직각삼각형 찾는 것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상황이라서 빗변을, 그러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센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60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00번. 자 600번 문제는 그 악수 문제죠. 악수 문제. 정원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 여기 만약에 여기 교실에 있는 7명이 다 서로 돌아가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지. 악수라고 하는 건 2명을 선택하면 한 번에 악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7시2로 계산한다 그랬지. 그럼 이 600번 문제에서도 13쌍의 부부가 있어요. 그럼 이게 몇 명이에요? 26명이지. 만약에 26명이 전부 다 서로 악수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만약에 26명이 전부 다 서로 악수를 하면은 이만큼의 악수 횟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했대.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부부끼리 악수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했대. 그러면 이 전체 악수의 횟수 중에서 부부끼리 악수하는 횟수를 일단 빼줘야 되겠죠. 그치? 예슬아 몇 번일까? 부부끼리 악수하는 횟수라면. 맞아요. 부부가 딱 13쌍 있으니까 부부끼리 악수한다 그러면 13번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부부끼리 악수를 하는 13번을 빼줄 겁니다.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보니까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대. 굉장히 뭔가 이상한 상황인데, 아무튼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악수를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지? 근데 지금 13쌍의 부부라 그랬으니까 남자가 13명, 여자가 13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 13명의 여자들은 자기들끼리는 악수를 안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자끼리 악수하는 횟수를 빼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럼 우진아, 여자끼리 악수하는 횟수는 어떻게 세야 될까?
그렇지. 여자가 13명 있으니까 13명들이 자기들끼리 악수하는 횟수는 13c이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부부끼리 악수하는 것도 빼주고 여자끼리 악수하는 것도 빼주면 남는 게 이 문제의 답인 거죠. 그치? 자, 계산하겠습니다. 26c2 슬기 얼마야? 아닌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갖고 나면은 13 곱하기 25 하는 거잖아. 13 곱하기 25가 그보단 클 것 같은데? 325야. 325고 거기서 13을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3 곱하기 12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78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325에서 91을 빼면 되거든요. 91. 우진아 얼마까? 325 빼기 91. 234. 그렇죠. 234가 요 600번 문제 답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603번을 한번 해볼까? 603번. 60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 문제 잠깐만 네, 요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은 진도를 마칠게요. 603번 한번 풀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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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 나왔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처음에 나온 9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음. 우리가 이 세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9개 중에서 총 2개의 숫자를 고를 건데 그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과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수정아? 어. 1이랑 2가 된다고요? 이렇게 둘을 고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둘을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줄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할 거라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일단 가로줄이 3줄 있잖아. 가로줄 3줄 중에서 2줄을 골라. 우리가 찾는 2개의 숫자는 어쨌든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3줄 중에 2줄을 골라.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2줄을 골랐다고 해봐. 그럼 이거는 3줄 중에 2줄을 고른 거니까 3C2만큼의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2줄과 2줄을 선택을 했다면 자, 요 위에 줄에 있는 세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셋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3가지잖아. 맞죠? 예를 들면 내가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랐어. 만약에 2를 골랐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누구는 못 고를까, 수종아? 맞아, 8은 못 고르는 거야. 얘랑 같은 줄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를 빼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가로줄과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는 두 숫자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2 해가지고 18, 4번이다. 요런 풀이가 하나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 9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그럼 선택권이 9가 되겠지. 그치? 그럼 가령 내가 예를 들어 5라는 숫자를 골랐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5랑 같은 가로줄에 있거나 같은 세로줄에 있는 숫자는 안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남은 숫자가 몇 개지 얘들아? 4개. 그죠? 1, 3, 7, 9, 4개지. 그럼 그 넷 중에 하나를 골라. 그죠?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숫자를 골라도 항상 자기랑 같은 줄 빼면 4개 남거든요. 만약에 내가 6을 골랐다고 생각해도요. 얘랑 같은 가로줄 제외하고 얘랑 같은 세로줄 제외하면 또 4개가 남잖아.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항상 9 곱하기 4가 됩니다. 단, 이 9 곱하기 4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고른 숫자가 5랑 9라고 생각해볼게. 가정해볼게. 5랑 9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이 5하고 9가 선택되는 과정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9개 중에 하나 고를 때 5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줄 이렇게 제외하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고를 때 9를 골랐다. 그래도 결과가 5, 9가 골라지고요. 또는 맨 처음에 9개 중에 하나 고를 때 9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가로줄, 세로줄 제외하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고를 때 5를 골랐다. 해도 결과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9 곱하기 4로 계산하게 되면 이 똑같은 경우가 2개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로 한번 나누는 과정이 붙으면 똑같이 답은 18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뒤에 숙제는 271까지고요. 아까 여러분 그 방중평가 시험지 나눠줬잖아요. 그 시험지는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고 개념 원리가 271까지고 그 다음에 RPM은 143하고 146부터 149 요렇게고요. 그 다음에 그 방중평가 시험지는 우리가 그 문제풀이 영상에다가 S1반 풀이했던 수업을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임 스탬프 달아놨어요. 몇 번 문제 누르면 나오고 몇 번 문제 누르면 이렇게 쪼개놨어요. 쪼개놨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필요한 문제들만 그거 보고 고쳐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방중평가 중에 24번이랑 25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좀 난이도를 많이 높여놓은 거라서 24, 25는 빼는데 나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이해해보고 싶다. 그러면 보셔도 돼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자기의 의지에 맡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월 24일 거 시험지도 지난번에 내가 주지 않았니? 그쵸? 근데 그거 풀이를 좀 늦게 올렸어. 올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밤인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풀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17, 18, 19, 20번 이렇게 네 문제는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마무리 안 된 것들 있으면 이렇게 시험지 두 개는 고쳐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우진아 다음 수업이 언제야? 몇 시? 1시. 월요일 1시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